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 1, 2편인데 속력과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속력과 속도, 가속도는 제 채널에서 이제 보스 스피드 물리라는 그 제목의 재생 목록으로 재생 목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유튜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가속도의 의미를 나름 상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속력과 속도 그리고 가속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고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을 달아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어떤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속력의 정의를 기초적으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속력의 정의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빠른 정도죠. 익숙하다시피 아는 게 그냥 빠른 정도, 그게 바로 속력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예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가위질을 하느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얼마나 빠르게 키보드 타자를 뭐 빠르게 치냐, 그게 아니라 우리 물리에서의 속력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예요. 그래서 이건 운동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이가 좀 포함이 돼요. 어떤 속력을 구하는 식이나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변이라는 속력의 정의를 아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속력을 좀 더 잘 복습을 해보려면 이 변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미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 했었죠.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변이에 대한 내용을 또 참고해서 다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빠르게 이동했느냐가 변이랑 연관된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볼게요. 제가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이게 속력이 다르다는 거는 빠르게 이동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흰색 모자를 쓴 사람이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이동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죠, 그냥 보기에 느리니까, 보기에 더 빠르니까 하실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대해서 더 빠르게 이동했다는 게 같은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말이 돼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죠.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더 빠르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비해서 증가한 이동 거리가 바로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을 나누면 되겠죠. 왜냐,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이동 거리의 증가한 비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 되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부방이나 뭐 그런 거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원을 그려서 가르치시곤 했었거든요, 강사분들이. 그래서 거속시 해서 이제 시간분의 거리가 바로 속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 했긴 했지만, 그지 이제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정말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이제는 그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법만 알면 돼요. 사실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거랑 다른 건 또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라는 건데, 그거는 미적분학 가면은 진짜 미분을 해야 되고, 우리 미적분학 뭐 수투나 그런 데서 했을 때처럼 그럴 때 하는 걸 써야 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하시면 돼요. 그걸 한번 볼게요. 아까 띄워드린 배너에서 이거 봤던 거죠. 그러니까 300m라는 레인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바퀴 이동 거리를, 그리고 변이는 0m였죠. 왜냐하면 그 띄워드린 배너에서 이제 설명드렸을 때 뭐 포털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변이나 이동 거리 차이를 설명드렸으니까, 그랬을 때 그건 좋은데, 이렇게 삥 도늘면서 시작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했을 때는 변이가 0m고 이동 거리는 그대로 300m가 되는 거였는데, 다 좋은데 이게 10초만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뭐 경주할 때도, 체육 시험을 할 때도 시간을 측정하잖아요. 몇 초 걸렸느냐. 그 사실은 속력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이동했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걸린 시간이 10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린 계산할 수 있어요. 뭐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평균 속력은 30m/s라고 하는데,
이제 단위는 여러분 혹시 참고하시려면 일반 물리를 위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평균 속력은 다시 설명드려보면 왜 30m/s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공식 이용하면 되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하면 되는 거니까 300을 10초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평균 속도는 왜 0일까요? 네, 속도의 정의가 변이를 시간을 나눈 거라서, 변이는 0m였죠. 0이었죠. 그래서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인데, 평균 속력은 그냥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1편에서 했던 이동 거리고,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정도만 확실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력의 정의를 물리적으로 아신다면 실제로 뭐 예를 들면 300m가 아닌 200m를 10초 만에 뛰었다 하면 속력은 더 작은 거겠죠. 분자에 있는 게 작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단 수학적으로 보기보다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에 대해서 더 적은 거리를 이동한 거니까 느린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300m 똑같은데 뭐 그죠. 이제 시간이 뭐 이 사람이 300m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짧게 걸렸다 하면은 더 빠른 거고 뭐 5초 만에 300m를 뛰었다 하면 더 빠르게 뛴 거니까요. 그런 것만 잘 참고하시면 더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이점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등가속도 운동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